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12구 참사 발생 40여일 만에 유가족 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유족들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고, 협의회 출범을 두고 정쟁을 우려한다고 말한 권선동 국힘당 의원을 향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12구 참사가 발생한 지 43일, 슬픔에 목이 맨 목소리가 이날도 터져 나왔는데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제발 유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십시오. 슬픔을 딛고 일어선 희생자 97명의 유족들이 12구 유가족 협의회 창립을 선언했습니다.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추모와 철저한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정한 사과도 촉구했는데요. 소통할 공간과 기회를 달라는 유족들의 요구에 미온적이었던 정부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출범과 관련해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은 SNS에 글을 올리고 협의회가 지금처럼 시민단체와 조직적으로 결합해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이 되는 건 지양해야 한다며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족들은 이번 협의회 출범을 두고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될 수 있다고 주장한 권선동 국힘당 의원에게 강한 유감을 나타냈는데요. 유족들은 권 의원의 발언은 국민을 갈라놓을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에 책임 있는 사람이 할 말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방금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더군요. 세월호와 가는 길이 대체 어떤 길입니까? 어떤 길인데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까?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세월호 유가족들이 반정부 세력입니까? 저희가 반정부 세력입니까? 세월호 유가족들도 자식을 잃고 그 슬픔과 비통함 때문에 정부에 수많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저희한테 손을 내밀어 줬습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저희는 왜 이렇게 협의체를 만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만들어야 됩니까? 저희가 처음 요구했던 그 요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입니까? 유가족들 모아놓고 책임자로서 진정한 사과 한마디만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겁니다. 그런데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이 죽음이 당연한 죽음입니까?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은, 가족을 잃은 이 유가족들은 가슴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같은 길을 가지 말라니요. 왜 벌써부터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고 국민들한테 진실을 호도하는 것입니까? 이게 정부가 할 일이고 책임 있는 여당 책임자가 해야 될 일입니까? 다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때 어떻게 했는지 한 번 더 자신들을 돌아보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죽음 앞에서도 그 어떤 누구도 이런 발언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인륜을 저버린 폐륜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왜 세월호가 등장해야 하는 걸까요? 이게 과연 책임 있는 정치인이 할 소리인가요? 보면 볼수록 자격미달, 자질부족인 정치인의 폐악질, 매일매일 입으로 싸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희생자가 숨진 지 49일자가 되는 오는 16일, 이태원역 부근에서 시민 추모제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같이 추모해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0일에도 진통을 거듭한 국회는
예산안 처리는 오는 15일까지 미루는 대신 11일인 오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자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에게 제안했습니다. 김 의장 자신도 더 시간을 끌었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한 탓인데요. 이제와 부랴부랴 해임안부터 처리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런 자를 또 국회의장으로 세운 민주당이 원망스럽기까지 한데요. 왜 매번 이런 식으로 일처리가 반복되어야 하는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전 오후 잇따라 예산안 타결을 위해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저녁 7시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회의가 열렸는데 김 의장은 우선 11일 본회의를 열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표결 처리하고 예산안은 추가 협상을 한 뒤 15일에 처리하는 안을 제시했고 여야 모두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김 의장은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을 가지고 와야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예산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표결 시한이 닥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한 겁니다. 국힘당은 오늘 아침 의원총회를 열어 해임 건의안만 상정된 본회의에 참석할지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팽팽한 예산안 협상은 일단 5일 정도 시간을 번 셈이지만 해결될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자를 유치해서 기업을 일으키고 공장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103개밖에 되지 않는 이 초대기업의 최고 세율을 낮추는 문제 관련해서는 저희는 그건 이번에 수용하기 어렵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부분은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인데요. 여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거나 최소한 국회의장 중재한 대로 2년 유예 기간을 두겠다는 입장인데요. 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인하는 있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거죠. 누가 봐도 초부자 감세가 맞습니다. 이 부자 감세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무려 75조의 세금을 깎아주는 초부자 감세인데요. 이 깎아준 세금만큼을 기존 복지 예산을 줄이거나 국민의 허리띠를 졸라 혈세로 채우겠다는 거죠. 부자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윤석열과 국힘당. 이직들은 반성하고 또 반성하길 바랍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자고 하는 정부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이 25%의 대상자는 매년 영업이익이 3천억 이상 나는 법인에 한한 거다. 그 해당 기업의 고용자들 월급 줄 거 다 주고 투자할 거 투자 다 하고 그것에 세액공제 다 해주고 그리고도 남는 3천억 이상의 법인에게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절대로 국민의힘은 타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이 IRA 법을 시행합니다. 그 재원이 10년간 10조 원, 우리 돈으로 1,000조 원이죠. 1,000조 원. 그 재원이 미국의 사실상 법인세 증세를 통해서 기후위기 대응하고 의료 시스템 취약한 거 고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시는 대로 영국은 법인세를 감세하려고 했다가 44일 만에 총리가 낙마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세계적인 추세가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해서 법인세 등을 증세해서 그것으로 이 기후위기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세계적인 추세인데 대한민국은 0.01% 84만 법인 중에 0.01%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히 고집하고 있습니다.